안녕하십니까, 캠핑하자입니다. 오늘은 카라반테일에서 판매한 유럽형 카라반 엘디스의 인센철 배터리 300A 300A를 장착하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착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가 원했던 작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금요일날 캠핑을 출발해서 일요일날 돌아오는 즉 2박 3일 캠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캠핑장 뿐만이 아닌 노지 오지 야영장에서 루프형 에어컨,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밥솥, 드라이기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해서 300A, 300A 같은 큰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착 과정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가장 장착 과정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충전 여부입니다. 충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C 충전. AC 충전은 뭐냐면은 우리 220V에 꽂았을 때 충전기, 고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인산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300A, 300A, 600A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속 주행 중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0A씩 충전할 수 있는 안전 충전기가 하나, 둘, 80A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600A가 완전 방전해서 충전까지는 68, 88, 64니까 8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면은 완전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속 주행 중 충전기입니다. 고속 주행 중 충전기는 카라반 내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카라반을 끌어주는 차량의 메인 배터리에서 선을 따와서 카라반과 카라반이 이동할 때 커넥팅을 해서 충전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시간당 대략 1시간에 50A씩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 충전입니다. 태양광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고 카라반테일에서 나올 때 아마 작업을 해서 시간당 150W씩 충전할 수 있는 모듈을 태양광 모듈과 MPPT를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는 전에 이런 납산 전지에 세팅이 되어 있는 MPPT를 12.8V에서 14.6V 인산철 전지에 맞는 볼테이지로 맞춰주는 세팅 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충전을 하고 나면은 과연 이 배터리를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 이 매립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큰 카라반을 운행을 할 때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죠. 근데 이제 무게중심까지 서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앞에 전축에 이런 크고 무거운 제품이 장착이 된다고 하면은 카라반을 운행할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300A, 300A, 그 다음에 고속 충전기, 그 다음에 인버터 하나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탈거 작업입니다. 탈거 작업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런 납산 100A짜리 납산 전지가 하나가 있었고 외부 쪽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빼내는 작업인데, 빼내는 작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배선들도 사실 30 보면은 이 100A짜리가 배선이 쓸 수 있는 게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게이지가 8게이지 정도 되는 얇은 게이지로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인산철 배터리는 300A, 300A, 600A, 그리고 사용하는 게 에어컨도 사용하고 전자레인지도 사용하고 밥솥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의 전류는 최대 300A 정도 흐를 수 있는 거, 3kg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류를 튼튼하게 깔아놔야지 실제로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성들이 배제가 되는 거고, 거리가 보시던 대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1m 50, 2m 정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선을 두꺼운 선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셔야 될 거는, 작업을 누구한테 맡기시던 아니면 본인이 하시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300A, 최소 300A 정도 전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의 두꺼운 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로 따지면 대략 2.5 스퀘어 정도는 돼야지 이 선이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선을 다 깔고 나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지를 뜯어냈을 때
이쪽 전지는 이쪽에 뜯어놓고 이 자리에다 매립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이쪽에 전지가 없었고 저 바깥에 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 틈이 인산철 배터리, 표준형 인산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저기서는 이것만 탈거하고 이쪽에다 새로 장착을 했는데 이 안에는 기존의 배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함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뜯어서 리포지션을 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리포지션하고 인산철 배터리 매립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배선 다시 다 깔고 그 다음에 작업한 게 APU 작업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사용자는 노직 오직은 다니지만 이 캠핑장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APU를 장착을 했습니다. APU는 캠핑장에 있는 전기를 한전 전기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이 보조 배터리 안 거치고 바로 쓸 수 있는 장치인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 정도 시스템이면은 굳이 APU 없이 한전 전기를 충전을 해서 바로 인산철을 써서 인버터를 통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인버터에서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장시간 사용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버터 무리도 덜 주고 만일 인버터가 무리가 가서 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여기 전기는 완전히 먹통이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APU를 달아서 사용을,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APU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인버터하고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차단기를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이쪽에 배선 작업하시는 거 보면 차단기들이 다 있는데 APU를 사용할 때는 이 인버터가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저희가 차단 장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APU 사용할 때 인버터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버터 사용할 때 오지오지 갔을 때만 인버터 켜져 있는지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흔들리지 않도록 뭐 주행 시 흔들리거나 뭐 충격 시 뭐 움직이지 않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설치를 해서 지금처럼 꽁꽁 꼬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작업 설명은 설명해드린 대로 돼 있고 지금부터 작업 시간이 총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